실제 앞서 본 홍철군의 경우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어려서부터 몸에 좋다는 보양식이나 고열량의 음식들을 자주 먹었고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 됐지만 살이 키로 간다는 생각에 그대로 뒀다가 성조숙중이 찾아온 것이고 윤정양 역시 늘 바쁜 부모 탓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끼니 때마다 칼로리가 높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군것질 등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운동할 기회가 적은 것이 비만으로 이어져 성조숙중의 원인이 된 것인데 이렇듯 궁핍했던 과거와 달리 영양 공급이 풍족해지면서 영양 과잉으로 인한 소화 비만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성조숙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우, 좋다, 성도가. 그렇다면 왜 비만한 아이들에게 성조숙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반적인 아이들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되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성선, 즉 여성의 난소, 남성의 고환을 자극하면 성호르몬이 분비되어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2차 성징의 증상은 여자아이의 경우 가슴이 발달하고 초경을 겪으며 남자아이는 고환과 음경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만한 아이의 경우 표준 체중의 아이보다 체내 지방 조직이 많고 여기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왕성하게 만들어내는데 이 렙틴이 성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성적 성숙을 더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비만아의 경우 표준화보다 2배 이상 성조숙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성조숙중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70% 이상이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비만율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어린이 5명 중 1명꼴로 비만이며 이렇듯 비만 아동의 증가와 함께 국내 성조숙중 진단을 받은 아이들 역시 2001년 1,158명에서 2005년 5,274명으로 5년 사이 4.5배 이상 증가할 만큼 갈수록 성조숙중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또래보다 비만한 아이들이 얼마나 더 성조숙중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고려대 의료원 소아 청소년과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2차 성징 변화와 골연령 검사, 상담을 통해 최근 6개월간 아이의 신체, 행동 변화를 통합해 내리도록 합니다. 우선 실험에 참가할 아이들은 초등학교 4, 5학년의 남녀 6명으로 먼저 신장과 몸무게, 체지방률을 측정해보는데 첫 번째, 전반적으로 다소 통통해 보이는 여학생이 올라가고 측정 결과 신장 135.8cm, 몸무게 47.2kg, 체지방률 25.5%로 경도 비만. 두 번째, 이번에는 키에 비해 몸집이 매우 건장한 남학생으로 측정 결과 신장 158.2cm, 몸무게 72.8kg, 체지방률 28.6%로 중등도 비만. 그 밖에 어린이들을 모두 측정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신장은 또래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수준이며 몸무게는 평균보다 많이 나가는 편이고 남학생의 경우 신장은 155에서 158cm 사이로 또래 평균보다 크고 몸무게는 평균 70kg으로 역시 매우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골연령 검사를 위해 차례대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동행한 부모들과 함께 최근 6개월간 아이의 신체 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여학생 4명하고 남학생 2명을 제가 봤는데요. 여학생 중에서는 1명이 이제 성조숙중이 거의 의심이 되는 상태고 나머지 3명은 성조숙중까지는 아니지만은 만 8세에서 9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된 조기 사춘기가 많이 의심되는 경우였고요. 여학생들 대부분이 골연령이 자기 나이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이상 빠른 상태였습니다. 남학생은 아직까지 사춘기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은 전반적으로 키는 크지만 골연령도 또 자기 나이에 비해서 그만큼 1년 이상 빨라서 신체 나이가 좀 빠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평균보다 비만한 남녀 초등학생 총 6명을 검사한 결과 여학생 1명이 성조숙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3명은 성조숙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 사춘기, 남학생 2명 역시 성장 속도가 빨라 신체 나이가 1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만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성조숙중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조숙중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여자아이의 경우 초경 연령이 빨라지면 일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성호르몬에 더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유방암이나 자궁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또한 생식기가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경을 하게 되면 극심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일찍 시작한 만큼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면 성장 호르몬 역시 일찍 분비되고 멈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또래보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세 번째, 심리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찾아온 신체적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높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것만이 최선인데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우리 아이의 성조숙중 여부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겠네요. 네, 보셔야겠네요. 먼저 여자아이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데도 또래보다 가슴이 발달하고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면 성조숙중을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남자아이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피지 분비로 인해 머리에 특유의 냄새가 나므로 평소 아이의 머리 냄새가 예전과 다르다면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보다 남자아이는 보통 2돌이 지난 후부터 사춘기까지 보통 1년에 4에서 6cm씩 자라는데 또래보다 2년 이상 커 보일 만큼 급격히 자랐다면 성조숙중을 의심해보고 빨리 병원을 찾도록 합니다. 빨리 자라는 것도 좋은 게 아니군요. 우리 아이를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고열량의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컴퓨터 게임 등 장시간 앉아서 하는 활동은 줄이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환경 호르몬 역시 성조숙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니 열을 가할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알려진 일부 플라스틱 용기나 스프레이 방향제, 살충제, 향수 등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신체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면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성적 성숙을 앞당길 수 있으니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다섯 번째, 이미 초경이 시작되었거나 2차 성징이 나타난 지 오래되었다면 병원을 찾는다 해도 치료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만약 성조숙중이 의심되면 만 9세 이전에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 평소 자주 아이와 함께 목욕을 하며 신체 변화를 살펴보거나 매달 키와 몸무게를 체크한 후 기록해 두었다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 비만해질수록 건강한 삶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비만이 오면 저희 보통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다이어트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다이어트 하면서 주의할 점이 혹시 있나요? 비만 어린이의 경우 다이어트의 원칙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려고 무리